보수익이 그렇게 보장이 되고 원금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아니 자기가 하지 왜 힘들게 여러분한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권익 슈카 채널 고정! 여러분, 무려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게 내부 고발을 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선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서 시행이 된 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짧은가요? 긴가요? 제가 보기엔 대단합니다. 자,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요,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물 거의 다 사다 드시죠? 그런데 이 생수에 꼭 들어가야 할 물의 근원지나 들어가 있는 성분 등의 필수 정보를 만약에 누가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누락시킨 라벨을 붙였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생수회사 내부 직원이 알게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일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공익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신고자가 이런저런 피해와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바로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것,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고자 지난 2011년 9월 30일에 처음 시행된 것이죠. 2011년 법 시행 이후에 2021년까지 정말 많은 신고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무려 1376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376건이 아닙니다. 접수된 신고들 중에는요 무려 849만 건에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믿기지 않는 금액 약 1조 6,300억입니다. 와우, 쏠쏠하죠? 신고자들에게는 총 10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되었고요. 자, 이렇듯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파급 효과가 컸던 사례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화제가 되었던 이슈들일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사례 탑 5를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권익 슈카 채널 고정! 첫 번째, 제약회사가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를 신고한 사건입니다. 리베이트가 뭐냐? 이제는 다 잘 아시죠? 제품을 산 사람에게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걸 뜻합니다. 자,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나 진실씨, 물론 가명입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셨으니 진실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명의 진실씨가 나타납니다. 익숙해지시고요. 자, 며칠 전에 진실씨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감기약 A,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그 병원에 엄청난 금액의 돈 또는 엄청난 금액의 선물, 이거 보내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진실씨는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건가? 일단 뒷돈을 주는 것 같은 게 굉장히 꺼림칙해서 법령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에는요, 거래 간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받는 것은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금지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까지 마친 진실씨,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신고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 진실씨의 제약회사를 조사했겠죠. 확인해본 결과 전국의 500개 이상의 병원 및 의원의 자기 회사에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 주유권, 상품권 등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리베이트로 사용된 금액이 무려 6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제약회사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총 300여 명이 형사 입건되고요. 또 행정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업계 내에서도 국민들에게도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또 업계 내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하게 되는 큰
시발점을 이뤄낸 사건이었죠. 2014년에 실제로 있었던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 신고 사례, 오늘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사건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죠. 야, 내가 정말 좋은 정보 주는 거야. 야, 이 주식, 야, 이 코인 지금 사. 10배라니까, 10배.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사실상 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말은 우리 제도권에 있는 상품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런 사기꾼들이 등장합니다. 자기들을 선물 옵션 투자 전문회사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설명회를 열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수사 결과 무려 2년 7개월 동안 4,400억을 편취하게 됩니다. 믿기지 않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 이름이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잖아요. 여기서 유사수신행위가 뭐냐? 이렇게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말도 안 되는 상품, 말도 안 되는 원금 보장하는 분들이 당연히 그런 등록을 했을 리가 없었겠죠. 다행히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사건이 적발되게 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이루어진 투자 사기를 막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7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 사례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사례입니다. 바로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느 날 우리의 자랑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오를 수 있으니 투표하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7대 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전화로 투표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예상치도 못한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게 됩니다. 전화요금 부정 청구 의혹이 발생합니다. 문제의 기업이 전화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전화요금을 부당하게 매긴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주관한 단체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투표를 하게 되면 이 해외에 있는 단체로 전화가 걸리면서 투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국제전화요금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제주도 7대 경관 한번 올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국제전화요금을 감수하고 투표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국내 전화망에서 처리가 됐어요. 근데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이 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 기업은 이걸 교묘하게 활용해서 국내 전화를 국제전화요금으로 더 비싸게 받아서 약 17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요. 대단합니다. 이걸 보면서 참다 못한 기업 내 용감한 진실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정말 신고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이 용감한 진실씨를 해임합니다. 또 말이 안 되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연히 이 해임 처분을 취소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 회사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어이가 없죠.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승소해서 이 용감한 진실씨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됩니다. 런던 올림픽 열기로 뜨거웠던 2012년 제주 세계 7대 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 요금 부정청구 신고 사례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퍼져나간 사례입니다. 자동차에 엔진 결함이 있었던 문제를 신고한 사례입니다. 김진실 씨는 A 자동차 회사에 다녔습니다. 역시 용감한 진실 씨죠. 무려 25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연구소, 생산, 품질본부, 다양한 부서를 거쳐 품질 전략팀에서 근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A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B 모델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A 자동차 회사는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자동차를 전부 리콜해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도로 안 가고
잔머리를 씁니다. 100건 정도 리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10건 정도만 리콜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돈이 적게 들거나 외주 회사에 넘길 수 있거나 회사 이미지에 피해를 적게 주는 사례, 이런 것들만 골라서 입맛에 맞춰 리콜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했어요. 용감한 진실씨, 회사에 있으면서 이런 회사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생산한 차량의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김진실씨는 2021년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공익제보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를 넘어 미국의 운전자들까지 보호하고 자동차 회사가 수십억 달러의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는 게 수여의 이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김진실 씨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용기를 내주셨던 이 김진실 씨,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반부패 청년 교육을 활발히 활동하시는 청년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와우,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그 강의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5번째는 정말 가장 유명한 사례네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알았던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음란 동영상 유포 등 신고 사례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뜨겁고 뜨겁던 모 클럽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유명 엔터테인먼트와 연관된 음란 동영상 유포 및 성접대 등의 사건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올라왔던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공익신고를 통해 들어왔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한 변호사가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를 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2018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변호사가 대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 이 진실씨는 평범한 연예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클럽 입구를 지키면서 수상한 사람들을 막아내는 가드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공익신고를 하게 되고 그게 또 SNS에서 이슈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클럽과 경찰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누가 클럽에서 마약을 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가 거기서 어떤 높은 분들에게 이런저런 성접대를 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아이돌 가수를 포함한 단톡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 동영상이 또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됩니다. 사건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고요. 지금은 뜨겁게 타올랐던 바로 이 클럽, 이름을 딴 뭐뭐뭐 게이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 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과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사회는 단톡방 내 음란 영상 유포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건들이 적발되고 처벌되게 되죠. 이 공익신고 사건을 계기로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9년 발생해 우리 사회를 다이나마이트처럼 뜨겁게 달구었던 바로 그 사건, 뜨겁고 뜨거웠던 클럽 연예인 음란 동영상 유포 신고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의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줬던 공익신고 사례를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모두 공익신고를 해준 여러 명의 정말 수많은 진실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나 하나 눈 감고 가면 되지.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고 해도 이렇게 피곤한 일을 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하는데 이런 마음을 이기고 용기를 내준 수많은 진실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행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법이 더 강력하고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고요. 신분 비밀 보장뿐만 아니라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도 가능합니다. 아니, 당연히 가능하게 해드려야죠. 자, 그럼 이상으로 대한민국 청년교육의 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과 함께 알아본 공익신고 주요 사례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진실씨를 지키는 국민권익위원회 채널도 함께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응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